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4일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좀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국내 증시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네. 이유인즉 미국 선물이 좀 급락을 했고 미국 기업 중에서 네, 스냅이라는 종목이 시간에서 또 30% 급락. 예. 쉽게 말하면 뭐 거의 어, 기술주들이 뭐 실적 발표하면 뭐 거의 최악인 거죠. 예. 근데 실적으로 원래 그랬거든요. 기술주들이 실적이 좋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웃기죠. 원래 안 좋았는데 실적이 안 좋다고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다. 아니 실적이 좋았던 적이 뭐지? 올라갈 때는 실적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올라갔어요. 떨어질 때는 실적이 안 좋답니다. 왜 이럴까요? 예.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가 뭐 실적 좋아서 올라갔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예. 기술주 쿠팡이 흑자였던 적이 있나요? 없거든요. 맨날 적자였는데 왜 상장시켰을까요? 그리고 상장시키고 왜 이렇게 떨어지기만 했을까요? 앞으로 영원히 떨어질까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정말 실적대로 주가가 움직일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왜 PER이 다른 기업보다 낮은데 왜 얘는 안 올라가고 계속 지지부진했을까요? 실적은 좋은데 왜 움직이지 못했을까요? 네. 다른 기업 대비해서 PER이 10배밖에 안 됩니다. 이상하죠? 예. 그러면 재무제표 숫자만 모든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기술력만 또 영향을 받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채롭죠. 예. 주식시장이 재밌는 거는 보시면 얘도 PER도 없어요. EPS 적자입니다. 예. 근데 어제 8%를 올랐어요. JP모간 체이스 PER 9.2배. 니콜라 실적이 없죠. 예. 수소차, 수소 뭐 트럭, 윌스파고, 비자. 예. 비자는 또 PER이 33배예요. 같은 금융, 금융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금융이겠죠. 그러냐면 신용카드 자체가 돈 장사니까요. 신용을 담보로 해서 여러분들이 카드를 쓰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결국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에요. 대출 회사와 비슷하죠. 그렇죠? 예. 월트 디즈니 PER이 72배입니다. 월트 디즈니 이 뭐 특별한 거 있나요? 뭐 만화 맨날 만들고 뭐 디즈니 동상 가고 특별할 게 없는데 PER이 72배까지 올라갈 성장 중가요 이게? 예,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 네, 오케이 하는데 떨어질 때는 실적이 안 좋답니다. 예, 이런 현상이 맞죠. 지금도 뭐 중국 뭐 마찬가지 조금 주가가 급락했는데 아, 뭐 여러 가지 또 중국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뭐 미국 관계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좋아진 줄 알았는데 또 아니고 화해하는 것 같은데 또 싸우고 그렇게 계속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뭔가 투자의 방법은 없을까? 뭐 이번에 뭐 코인 시장 폭락하고 그렇죠. 뭐 코인 시장 나만 아니면 돼. 뭐 나만 코인 안 샀으면 돼. 뭐 이런 마음도 있겠죠. 남들이 코인으로 돈 벌 때 나는 코인 투자 안 했잖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코인 안 한 것이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이 수많은 투자처 나는 똑똑하니까 사기를 안 당할 거야. 나는 똑똑하니까 뭐 펀지 사기 안 당해. 나는 똑똑하니까 비트코인 안 샀어. 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도 뭐 나는 잡주도 안 하고 나는 우량주만 하고 나는 주식 투자도 잘하고 다 잘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투자 손실이 날 수 있고 앞으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수많은 자문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의 자문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술주에 대해서
고평가된 기업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심하고, 회사의 기업 가치 대비, 앞으로 성장하는 것 대비, 배당 대비 저평가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그 시간의 함수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투자 수익을 얻는 그런 투자 전략. 그런 좋은 기업을 찾아내고 투자하고 시간도 걸리고 그런 거죠. 근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그게 쉬웠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금도 있을 거고요. 오만 투자처가 다 있겠죠. 수많은 투자처들이 다 있어요. 그 수많은 투자처에서 자기만 정말 영원히 죽을 때까지 투자 손실 없이 계속 승승장구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분명히 큰 고비가 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경험과 기업과 투자 원칙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투자를 해 나간다면 좀 덜 하겠죠. 아무래도 큰 태풍이 오더라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뿌리가 있겠죠. 그 뿌리가 더 튼튼해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늘 그 영상 밑에 하단에 이제 올려놓는 것들 주식 성공 투자의 기본 원칙 10개명 늘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무한 반복하고 있죠. 요즘에는 이제 또 특히 이제 사기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무법지대라고 하죠. 지금 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이 코인 시장 무법천지죠. 루나 사태. 네. 그 미스터 권은 전혀 지금 죄책감 없이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예. 왜 법이 없는데? 근데 아닙니다. 털면 나아요. 걔 지금 웃고 있을 건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털면 털려요. 우리는 검사들이 조항 하나 뭐 이거 해가지고 털 겁니다. 털면 털릴 거예요. 그 20% 수익률 그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기망입니다. 기망. 예. 분명히 자기가 그게 20%가 수익이 안 나오는 줄 알면서 20% 수익을 보장했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권 미스터 권이 단순히 코인만 발행했으면 정말 편하게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건 뭐 날 수 있죠. 뭐 시스템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스템이 20%를 무조건 수익을 보장한다라는 걸로 홍보를 했다면 그건 모든 게 다 사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 쪽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조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걸로 밝혀지면 걔는 감옥 가야 돼. 폰지 사기하고 똑같거든요. 폰지 사기도 20% 준다 해가지고 돈 받아서 계속 한 겁니다. 코인이라는 새로운 매체 법이 없으니까 했지만 20%를 주기 때문에 사기다. 그래서 첫 번째 본인의 투자금을 절대 계좌이체 정말 중요합니다. 남의 계좌로 옮겨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FX 마진, 외환거래, 선물, 코인, 주식, 뭐 펀지 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저 방송을 보고 계신 50대 60대 있으신 분들 나는 FX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코인도 계좌 개설도 못해. 주식은 난 계좌 있어. 그러면 주식만 하세요. 내가 계좌가 있으면 내 걸로 내가 사고 팔고 하실 수 있죠. 모르시면 안 하면 됩니다. 모르는 거를 어떻게든지 남이 해준다고 해서 돈 벌게 해줄 테니까 하세요 해서 돈 500만 원 보내라. 뭐 이거 그 전화해서 사기치는 거 그거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고객님 지금 여기 아드님이 다치셨어요. 여기로 500만 원 빨리 보내주셔야 돼요. 뭐야? 그거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보내시면 안 된다. 중요한 거는 뭐 아무리 화려한 수익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보장되는 거는
은행 가셔가지고 3년 만기 예금 3년 동안 기다리면 3%에서 10% 정도 될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자 소득세 15.4% 내고 나면 10%가 안 되겠죠. 그거 외에 3% 이상 돈 번다, 보장해준다, 무조건 확실하다, 수익률 각서 준다, 이런 것들은 다 사기다. 알고도 당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 탓입니다. 그렇죠? 몰랐던 바가 아닌데 자기도 알고 있으면서 더 욕심 내려고 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자초한 거다. 본인 탓이다.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항상 구축해라. 분산 투자를 하시라. 그 다음에 보유 매매 하시라. 이제 여기서 나는 그래 주식만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아니요. 빚내서 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빚을 내다 하는 거, 빚까지 내는 거는 이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하고 있는 게 무조건 맞다.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나는 틀릴 바가 없다. 난 너무 잘하고 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더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잘하고 있는데도 자꾸 네이버 토론 게시판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들락날락 하시면 순간적으로는 같이 장이 흔들릴 때, 멘탈이 흔들리면서 주식 투자 판단이 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예측. 너무 상승도 너무 하락도. 그리고 이걸 다 지키고 있는데도 주식에 인생을 걸지 마시고, 네. 본업에, 본업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자기의 본업이다. 주식이 아니다. 네. 그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도 제가 이제 좀, 요즘에 이제 니체 철학책 관련돼서 좀 읽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잠깐 얘기 드렸는데, 오늘도 새로운 얘기 조금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소챕터로 니체의 영겁회귀 사상에 대해서 좀 내용을 읽다가 영겁회귀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께 공감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만약 아버지의 회사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부자로 살았을 텐데. 그때 만약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했을 텐데. 내가 셀트리온을 40만 원에 사지 않았으면 난 행복할 텐데. 내가 셀트리온을 40만 원에 안 사려고 해서 잘했는데 30만 원에 사지 않았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주식만 안 했으면 행복할 텐데. 이런 식으로 삶의 부정적인 요소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식 투자만 안 했으면 내가 지금 행복할 텐데. 내가 주식 투자 잘못만 안 했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축구만 좀 더 잘했으면. 내가 손흥민만 축구만 잘했으면 행복했을 텐데. 내가 어렸을 때 축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과거에 사로잡힌 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현재라는 시간을 살면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 아무리 가정법을 대입한다 해도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나서 현재의 나와 이어진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니체는 얼토당토않게 되지도 않는 일에 집착해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라고 말한다. 현재를 나의 신념과 이상으로 꽉 채우고 살아가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니체의 말에서 산 꼭대기를 향해 바위를 굴러올리는 행위를 무한 반복하는 시시포스의 담냄새가 난다. 이 시시포스 얘기는 신에게 벌받아서 바위를 산 꼭대기에 올렸다. 또 떨어지면 또 바위를 또 산 꼭대기에 올렸다. 그렇게 평생을 사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앞에 있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살기보다는 현재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 현재 자기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라. 소크라테스도 얘기했죠. 나 자신을 알아. 이게 철학자들이 대충 보니까 돌아가는 게 비슷해요.
철학이라고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또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렵긴 하죠. 아 그래서 어떻게 해라고 이제 이런 화가 갑자기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라는 거야 도대체. 돌고 돌고 돌아서 저 결론은 뭐냐면 자기도 몰라요. 결론은 자기도 몰라. 얘네들도 지기도 왜?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다 알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때 고민을 썼던 거거든요. 일기장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고민들을 그 생각들을 같이 이제 공감하면서 우리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고민을 해보는 거죠. 고민하다 죽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고민하다 죽고 저도 고민하다 죽고. 근데 저는 좀 많이 깨달은 거 아시죠? 예, 저는 좀 그래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많이 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께 계속 좀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부처는 아닙니다. 제가 다 깨달은 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고 깨닫고 그 다음날 똑같은 날 똑같은 행동 똑같이 반복합니다. 또 실수하고요. 또 사고치고 그게 저의 수준이죠. 저의 인간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뭔가 깨달았겠죠. 다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하시고 제 얘기가 그렇지 그래 그럼 그렇지 하는데 또 그 다음날 또 화가 나고 그 다음날 또 열받고 그 다음날 또 내가 그때 뭐 똑같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복되는 행위들, 그 반복되는 생각들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자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식도 그렇고 뭐 인간 삶도 그렇고 하루하루가 무한 반복입니다. 축구도 그렇고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느는 것 같은데 또 다시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다시 또 제자리 온 것 같고 하지만 그 작은 노력들이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차이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자문을 했던 저희 자문 실력과 지금 자문 실력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했던 축구, 지금의 축구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패스도 다르고요. 예. 앞으로도 그것이 저의 인생의 아마 목적이 될 거고 아마 그 길을 계속 걸어가지 않을까. 시시버스처럼 땀을 흘려가면서 매일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문에 대해서 올바른 자문을 하기 위해서 비록 힘들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또 해드립니다. 이게 결국 답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 철학에 대해서 좀 더 읽어보시고 오늘도 저도 또 읽어봤습니다. 근데 내용이 좀 많으니까 이걸 방송에서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커뮤니티 게시판 가셔가지고 쓱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뭐시? 그렇지. 너무 아이고 그래 그런데 아이고 이런 생각만 하다가 또 끝이 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행동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돈을 남에게 보내지 마라. 그것만 안 하시면 된다. 그것만 진짜 안 하시면 그래도 사고 치다가 실수하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웃을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있는데 일단 남에게 보내버리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FX, 비상장 주식, 코인, 펀드, 어떤 것든 졌던 거든 누가 정말 엄청나게 500% 수익 내줄 테니까 나한테 보내라. 이러면 개인 대 개인으로 이렇게 보낸다. 이러면 끝난 거 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회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곳, 미래셋, 신한은행, 국민은행, 신한투자금융 이런 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증권사 객장도 있고 어떤 창구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은 괜찮습니다. 근데 강남에 몇 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요, 몇 호실 오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